우리는 잘 만들어진 문서를 봤을 때 그 폰트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폰트 무슨 서체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죠. 오늘은 여러분의 보고 제한 발표, 여러분의 문서에 딱 맞는 서체를 어떻게 찾고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폰트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자입니다. 폰트가 말을 하진 않지만 실제 우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결과물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우린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폰트도 거기에 편승을 하게 되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기억을 하고 어떤 대상과 어떤 인물이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과 어떤 스타일로 말하고 있는지, 어떤 온도와 색깔인지를 찾으면 다양한 폰트 중에서 원하는 걸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어떤 느낌, 어떤 대상인가요? 젊은 남녀가 막 웃으면서 활동을 합니다.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붉은색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자유스러운 명조와 손글씨 느낌으로 로고체를 만들었죠. 나이키 어떤가요? 축구를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아주 빠르고 역동적이며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고딕류와 이탈릭을 씁니다. 월트 디즈니 어떤가요? 동심을 불러일으키죠. 서명을 로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글씨의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죠. 벤츠는 남성적이면서도 살짝은 여성적입니다. 마크를 보면 되게 남성적이고 날카로운데 로고체는 되게 부드럽죠. 더 높은 수준의 이상의 느낌을 이야기할 때 명조의 정교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루이비통 그리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명조와 고딕의 중간을 가져가고 있어요. 고딕인데 세리프가 있거나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라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톰 브라운은 남성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크리스찬 디올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고풍적인, 우리는 아주 심해에 있는 깊은 브랜드다라는 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삼성, 애플 이런 데는 IT 기기 이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기술을 말하려다 보니 딱딱한 고딕을 쓰게 되죠. 아마존은 생활 필수품, 배달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여기도 고딕과 명조의 중간. MS는 IT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니까 좀 더 정밀한 이성적인, 그래서 고딕을 씁니다. 폰트 자체가 말을 한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떤 감정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세리프가 있어서 여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여성적인 거에만 쓸 수는 없겠죠. 벤츠처럼 좀 더 쉐입을 얇게 하고 간결하게 만들면 남성의 느낌도 납니다. 고딕인데 꼭 두꺼워야 될 필요는 없겠죠. 되게 얇고 가로 세로의 획의 굵기를 갖게 하면 이렇게 댄디한 남성의 느낌도 전달합니다. 재밌는 폰트를 보면 고양이나 개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당탕탕탕탕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폰트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활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문서를 만들어 전달할 때는 이런 폰트가 되게 좋겠죠. 둥글둥글하고 졸리고 동물 같은 폰트도 가능합니다. 나이키처럼 스포츠, 운동 이런 격렬한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제품 출시 이럴 때는 좀 더 강력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폰트로 남성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기억하실 것 첫 번째, 어떤 상황인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해요. 제잘돼요. 두 번째, 어떤 대상인가, 인물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동물이에요, 저음이에요, 고음이에요, 부드러워요, 꿀보이스예요, 어떤 스타일인가, 세련되고 지적인 형용사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색깔인가, 어떤 온도인가, 로즈 핑크 아니면 차콜 그레이요, 좀 차가운데 이성적이에요, 이런 느낌도 가능하겠죠. 폰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무조건 명조와 고딕으로만 구분을 해요. 세리프체는 뭐냐면 세리프, 쉐이프가 있다란 뜻으로 명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기나 삐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세리프가 있다란 얘기고요. 그러면 산세리프는 뭐냐면 세리프가 없다란 뜻이니까 고딕 이런데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 안에 가득 들어 있게 됩니다. 고딕의 느낌과 명조의 느낌은 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지만 굵기와 가로폭과 다양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바꿀 수도 있고 중성틱한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창의사고와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맡았는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폰트가 내 생각에도 봄이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춘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요 입춘은
고딕이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명조로 갖고 나머지 고딕은 내 안에 거인을 깨운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좀 더 두꺼운 느낌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느낌을 매치를 했어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입춤과 창의사고와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에 라고 하는 남성적인 느낌을 같이 결합을 한 거죠. 조선 신명조를 썼고요. 그리고 고딕은 지마켓 산세를 썼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의 느낌을 전 합치려고 했어요. 경쟁 제한에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한다 강한 느낌이 있었지만 창과 방패라고 하는 제목을 달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찔러야 한다는 느낌도 있었던 거죠. 이런 문구들은 전부 다 폰트를 명조로 바꿨습니다. 작은 글씨는 나는 스퀘어, 명조는 조선일보 명조체를 썼습니다. 이 명조는 이렇게 사각형에 가득 차 있는 신문 명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가독성이 좀 더 높고 여성스럽지만 살짝 남성미도 강조가 돼 있는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남성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오히려 강한 느낌이 좀 필요했었죠. 제목은 두껍게, 중간 제목은 보통 미디움으로 갑니다. 볼드 B, 미디움 M, 라이트 L을 쓰는데 하나의 서체로 B, M, L을 써도 되고요. 제목만 다른 서체에 볼드를 쓰고 나머지 소제목과 본문은 또 다른 서체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조심하실 건 폰트가 두 개를 초과하면 되게 헷갈려집니다. 되도록이면 2개 이내에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딱딱한 느낌이 있었지만 쓰고 그리고 말하다 좀 더 감성적으로 터치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따뜻한 온도로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토리텔링 옆에서 소곤소곤 말해주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손글씨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손글씨와 명조체를 썼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수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맛있는 딸기가 앞에 있는 것처럼 먹음직스러운 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과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곤소곤 말을 하는 거니까 손글씨 같은 것들이 좋겠죠. 다만 조심할 건 나머지 글자들도 손글씨를 쓰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독성이 높은 고딕류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게 가세요, 단순하게 가세요, 빨리 가세요 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때는 손글씨로 활용을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요 두 가지를 같은 폰트를 썼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 고딕을 쓴 것 같아요. 보시면 공채와 B, 공채의 L 썼고 나머지는 코팝을 썼습니다. 말씀드린 폰트들은 전부 다 무료 폰트예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죠. 수만은 많네요. 수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폰트가 좋다라고 그거를 꼭 믿는 것보다는 어떤 말과 어떤 느낌으로 할 거예요를 정하신 다음에 폰트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세요, 힘을 내세요,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이런 느낌으로서 약간 스피드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강하게 이런 서체를 써서 두껍고 강한 서체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딕과 명조의 스타일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꼭 여성과 꼭 남성은 아니다. 활용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시고 어떤 인물이 말하는지 어떤 느낌과 스타일로 말하는지 어떤 색깔로 나는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딱 맞는 폰트가 눈앞에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